깜빡이를 켠 저거 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타서 핸들을 만지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 웨이모 관제센터에서 전화가 온대요. 웨이모 측은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갔다가 말로만 듣던 웨이모를 보게 됐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업체인데요. 우버나 리프트처럼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출장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처음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 본 경험은 또 다른 형태의 AI 기술이죠. 챗GPT를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은 직관적으로 그 능력이 바로바로 인식을 할 수 있어서 보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용했던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 불렀고 오는 데까지는 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웨이모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게 이렇게 라이더와 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규어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That's right. Hello from Waymo. As we get going, just give us one. 신호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람이 운전하는 거나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지금 이 이용 가격은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 가장 중심지에서 금문교 앞에까지 가는데 $28였거든요. 우버로도 $20 초중반 정도가 나오는 가격이니까 사실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탈 수는 있습니다. 탈 수는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타서 핸들을 만지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이 경고음이 울리고 그 웨이모 관제센터에서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이용에 제한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여기 하나도 있고 뒤쪽에도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뒷전 자체가 미숙하다 이런 것보다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웨이브 운영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다든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웨이모가 해킹을 당해서 모두 한 곳의 목적지로 간다든지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일부러 보낸다든지, 실제로 이 운행 초반에는 공사 현장을 만났대요. 도로에서 운행 중에 이제 공사 현장이 맞닥뜨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웨이모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서 문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갇혀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웨이모 시스템의 이 주행 능력을 보니까 운전 실력은 오히려 뭐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해킹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에 위험한 위협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아마 더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웨이모가 구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안, 사이버 보안 노하우를 적용하면 이런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은 알아서 하지만 관제센터에서 그 워칭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다 온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렸네요. 저희가 트렁크를 넣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웨이모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8년인데요. 테스트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실제로 사람이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건 2023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누적 데이터는 한 3,3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LA나 피닉스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웨이모가 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GM에서 개발했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크루즈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10월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운행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시에 보행자 한 명이 크루즈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넘어진 보행자를 한 6m 정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 CEO가 사임도 했고요. 운행 중이던 수백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버는 올해 다시 이제 GM의 크루즈 차량을 이용해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한데요. 북미권에서는 아마존도 죽스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도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7년 상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없이 자율주행 전용 이제 차량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무인운전 택시 서비스를 하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KG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전문기업 SWM과 협력해서 코란도 이모션으로 현재 강남에서 소수의 이제 차량을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이제 논의되는 주제는 바로 안전인데요. 웨이모 측은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고율 자체가 많이 낮다라는 것인데요. 웨이모가 3,300만 마일의 누적 운영 통계를 보면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는 81% 줄었다. 그리고 부상이 생기는 사고는 78%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안전한가 하는 것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 때문인데요. 기존 통계에서 미국의 사망사고는 1억 마일당 1.3명, 그러니까 8,000마일당 1명꼴로 사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웨이모는 3,300만 마일의 운영 기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그런 비율을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율이 좀 더 낮더라도 만약에 사망사고 비율이 좀 더 높다면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또 논의가 되는 것이 경제 파급력인데요. 일단 맥킨지에 따르면 그 차량 자체만으로 해도 엄청난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 자율주행 승용차 차량이 연간 4천만 달러, 트럭 같은 경우에는 6,160만 달러가 돼서 둘이 합치면 이제 1조 달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1,4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들지 않는 상태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해질 수 있다. 그리고 팁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좀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버나 리프트보다 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수준이고요. 만약 대중화가 되고 난 뒤에 서비스 업체들이 인건비가 감축된 만큼 비용을 낮춘다면 가격은 떨어지고 기술의 수혜를 좀 더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감된 인건비만큼 가격을 내리기보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마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대응한다면 기술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춰지지 않고 경제의 수혜자들도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다만 생산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장거리 출퇴근자들,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 출퇴근만으로 3시간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간을 일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심지어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차량 자체도 24시간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이 배송이나 운송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배송과 운송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또 높아지는 것이죠.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고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연간 9,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 역시 한 1,0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인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일자리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사회적인 논쟁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으로 가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트럭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운송 물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운전사가 지금 장거리 운행을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모자란데, 자율주행 트럭이 이제 일 같은 트럭 운송 분야의 일자리 부족을 메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27년부터 당장 일단 자율주행 트럭이 운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는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모두가 자율주행 트럭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
사이에 거점이 있고 목적지와 거점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2027년부터 이런 거점과 거점을 잇는 정도로만 시행이 되더라도 트럭 운전기사들은 주거지에서 거점까지만 운전하는, 주거지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또 일자리 부족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이들이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킨지는 2040년이 되면 이제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자율 운행이 트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외에도 세금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운전할 때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고 나면 그 차를 이제 세워둬야 합니다. 주차장 요금을 내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 도로를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 요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리건 대학은 이 정도 수준이 수수료나 벌금이 심각하게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부족한 주차장 수입, 그다음에 범칙금 수입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술 개발의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이게 뭔가 하고 놀라는 와중에 이미 기술은 널리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 투자시장은 기술의